자, 10번. 자, 조세의 비효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세의 비효율성.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케이. 문제 좀 볼게요. 어떤 개인의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인데 알파, 베타가 2분의 1승으로 돼 있죠. 상품의 가격은 각각 4, 그의 소득은 32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목적식과 제약식 보면 제약식은 소득이 32고 X의 가격은 4, 그리고 Y의 가격도 4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X, Y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선 A번. 자, 이때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MRS 구해서 한번 보시죠. MRS XY는 이거 X분의 Y가 되겠죠. 거기 라그랑지안으로 써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죠. PY분의 PX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랑 Y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것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이꼴 Y니까 Y 이꼴 X를 여기다가 대입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콥더글라스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가 2분의 1승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법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있고 소득의 M이 있고 PX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내려갔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M이 얼마예요? M이 32. M이 32. PX가 얼마예요? 4. 자, 이렇게 하니까 정리하면 이게 4 이렇게 되죠. Y도 같으니까 똑같이 4. Y의 스타도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제로라고 할까요? 책대로 제로, 4. 효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효용은 두 개를 곱해 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상품 X에다가 B번 봅시다. 상품 X에다가 100%의 조세를 부과했어요. 이 조세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 효용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제 100%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조세 후에 X제의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X의 가격이 어떻게 해요? 2배 비싸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의 가격이 2배 비싸졌다고 할게요. 그래서 PX의 원이 2배 비싸져서 2배 비싸졌다고 합시다. 이 P0, X의 제로가 이제 옛날 4예요. 그러면 여기에 8 이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X의 효용은, 새로운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 똑같이 보시면 되죠. 2분의 1에다가 X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4에서 8로 바뀌었고요. 32,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X의 값은 2 이렇게 했죠. 2, 8에 16해서 30이고 Y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Y는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그대로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효용은 X1, Y1에다가 루트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4이 8, 루트 8 이렇게 되니까 2 루트의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감소했습니다. 자, 조세 부과로 인해서 원래 4였었는데 효용이 이렇게 2 루트 2로 효용이 감소하네요. 효용 감소. 뭐 그림 하나 더 그려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이때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C번 보시면 이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요. 자, 여기 그림도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그림 한번 그려서 한번 볼게요. X, Y. 자, 원래 이제 거기 보시면 X, Y 소비량이 여기가 끝에 예산서는 88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X의 가격이 2배 비싸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4, 8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 찾아보면은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x4, y4 이렇게 되니까 x4 여기, y4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x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서 y의 소비량은 4 그대로인데 x의 소비량이 2네. 여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가 2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무찰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C 이렇게 합시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요때 효용은 얼마라고요? 요때 효용이 앞에서 구한 것처럼 4. 여기 옛날에 효용이 4고 새로운 조세부가 있을 때 효용이 2 루트 2잖아요. 효용이 감소했습니다. 얘는 2 루트 2 해서 효용이 감소한 차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정부의 조세 수입인데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됐어요? X의 소비량이 이만큼 감소했어요. X의 소비량이. 이게 이제 정부가 이만큼 세금을 때려서 변화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X의 소비량이 감소했는데 X의 소비량이 2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세금을 때리게 된 거예요. 가격은 어떻게 됐죠? X의 가격이? 비싸졌잖아. 저기 보시면 원래 4였었는데 이렇게 8로 X의 가격이 4만큼 비싸졌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 식 한번 봅시다. C번 나와 있는 것처럼 X제 상품에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 수입은 이거 T라고 했어요. 텍스의 조세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X의 가격이 얼마나 비싸졌니? 이거에다가 야, 근데 너 X의 소비량 어떻게 되니? 요거요. 내가 2개 소비하게 되면 2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게 사실은 조세 부과했을 때 크기 아니면 이 수직거리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조세 부과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네.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직거리로는 뭐 표현하기 그러니까 수평거리로 보면 돼요. 선택점이 X의 소비량이 4에서 2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특히 2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 소비하게 되면 요거 2개를 소비하게 되면 X의 가격이 보시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4에서 8로 2배 비싸졌으니까 4 이렇게 돼서 8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높이로 표현을 하게 되면 Y 소비량이 나 이만큼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X의 소비량이 2로 고정돼 있을 때 X가 1이 고정시 하면 요게 요 수직거리 있잖아요. 요게 바로 조세 크기예요. 조세 크기를 Y제로 나타낸 것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X제로 표시를 하게 된 거죠. 자, 아무튼 거의 금액으로 표현하면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다음 D번 볼까요? 비율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D번은 자, 우리가 조세를 X제만 세금을 때렸어요. 비율의 크기. 근데 만약에 Y에도 세금을 때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의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X, Y에 동시에 때리게 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게 돼요.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데 이 소비자의 효용 U1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접하게 돼요. 여기는 사실 여기쯤으로 해서 여기는 그래서 쭉 요거 위에 이렇게 궤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돋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봅시다. 자, 그럼 노랑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랑이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되셨죠? C가 어디에 있어요? C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C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거 파란 색깔 길이에요. 그래서 요 높이가 바로 텍스의 크기예요. 텍스. 근데 이거는 X에만 세금을 때린 물품세 같은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물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 꼭대기의 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하얀 색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X, Y에 동시에 세금을 때려서 주황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주황 색깔로 요거랑 평행한 예산선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 하얀 색깔로 평행해야 돼요. 하얀 색깔로 평행한가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거랑 요거 평행하게 지나가요. 자, 그러면 이 높이를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요 크기 있잖아요. 요 크기. 요 크기. 요 크기. 요 크기로 나타내게 되면은 요 크기 연두 색깔로 표현됐어요. 요 크기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텍스 XY에 다 세금을 때리게 되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조세 수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물품세 부과할 때 조세 수입이 이만큼인데 소득세를 부과할 때 조세 수입은 연두 색깔, 요거 녹색깔인가? 녹색깔로 해서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만큼 괴리가 발생하죠?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여기 C점 옆이 여기가 4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점점점 이거는 뭐 얼마인지 우선은 뭐 계산하긴 그렇지만 요 차이가 바로 비효율성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발생했는지는 아시죠? 우리가 상대 가격이 변화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D번 보시면 쭉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돼서 106페이지로 가볼게요. 요 크기를 계산을 해요. 거기 보시면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자, 취지를 보세요. 요 예산선에 들어가는 돈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 지출액을 찾아보시면 돼요. U1의 효용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게 되는 최소의 지출액으로 달성하는 점, 요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출함수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V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V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 이 V 값이 거의 끝에 가보시면은 16 루트 2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16 루트 2 마이너스 3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요 노란 색깔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그거랑 요거에 들어가는 비용 그 차이를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t 나타내는 건 8 거기에다가 요 차이 나타내는 거 거기 나와 있는 32 마이너스 16 루트 2 해가지고 24 마이너스 16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요 기울기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 효과로 인한 상대 가격이 왜곡돼서 발생한다. 왜곡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